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에 땀 흠뻑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잠을 또 토요일인가 한 9시간 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자고 어제 부모님 댁에서 점심 먹고 또 깜빡 한 30분 동안 졸기도 하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꿀맛 같은 휴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대단한 10월이 다 지났고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부모님 댁에서 누워서 이것저것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미국의 월드 시리즈, 야구, 야마모토 요시노부, 월드 시리즈에서만 3승 투수가 됐는데, 그 야마모토에 대한 이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쭉 보면서, 참, 야마모토가 키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178. 그 옆에 오타니라든지 예전에 보면 다르비슈 그런 선수들이 키가 다 190이 넘거든요. 사사키도 마무리 투수 사사키도 키가 크죠. 그런데 야마모토가 178에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때 그 인터뷰한 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애가 야구를 한다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다저스의 우승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야마모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좌우명이 뭐냐?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은 뭐냐? 했더니 매사에 감사하는 거다.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 또 보면 그 덕아웃에서도 막 이래 메모하는 모습이 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마모토도 끝나고 덕아웃 나갈 때 빈 페트병 치우고 가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긴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의 이제 극적인 어떤 짜릿함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보면 정말 주인공이 힘들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보면 아주 말쑥한 이 마동타,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따지면 독사 같은 마동타, 그리고 좋은 집안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굉장히 좀 악랄하게 보통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조연이 보면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인데, 뭐 신데렐라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도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죠. 파리의 연인이라든지 청담동 뭐였죠? 앨리스? 뭐 그런 부류의 드라마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정말 그런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여주인공은 또 어려운 환경의 주인공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긴 한데, 그 가장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결국 보면 최정상에 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약삭 바르고 악랄해 보이고 독사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인격자입니다. 보면 오타니도 그렇고 야마모토도 그렇고 그 스포츠 선수 말고도 그죠. 보면 기업가 분들 보면 최정상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다 훌륭한 인격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야마모토의 영상을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보면서 또 다짐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그리고 왜소하다고 포기했었더라면 지금의 야마모토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체적인 한계.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나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제한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마인드 세팅을, 그죠?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왜소한 몸의 그 피지컬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마모토의 훈련법이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유연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법. 그리고 창 던지기. 온몸을 이용해서 탄력적인 그런 투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본인만의 또 훈련법. 거기에서는 또 어떤 틀을 깨기 위해서는 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또 탈피해야 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좀 무대포 정신에 좀 무모한 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는 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채슬리 TV라든지 안치 모닝 브리프를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오히려 보면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장하고 많이 인터랙티브하게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또 더더욱이나 이제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계속 주면서 시너지가 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야마모토를 보면서 또 한번 예전에 오타니의 만단트란가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 저런 결심을 하고 저렇게 디테일하게 저런 목표를 세워서 또 그 목표를 세우는 게 우리 보면 목표 세우는데 막 3시간 5시간 열심히 12월 말이나 1월 1일 날 해놓고 작심삼일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그걸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저 선수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다들 보셨다면 저랑 비슷한 아마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몸의 소통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도 깐부잖아요. 채슬리 치맥의 날이라도 가져야겠네요. 네, 채슬리 라운지가 되면 그 치맥하는 날을 꼭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업로드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죠? 네,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제가 7월 22일 멤버십 가입했는데 플러스 28% 수익이 났어요. 8, 9, 10 한 3개월 만에 그죠? MP 위주로 했고 30종목 모두 하지 않고 20종목 하고 비중 축소일 때는 꼭 몇 개라도 팔고 확대일 때는 꼭 몇 개라도 사고 새로운 종목이 올랐다가 빠진 것을 사곤 했어요. 내가 잘했죠.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네요. 그 MP를 보고 이걸 어떻게 그냥
100%다 그냥 복제해서 해야 되나 많은 이제 고민도 하셨을 건데 그 MP를 보면서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만든 이유가 MP만 보고 또 내 계좌에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 계좌에 어떤 종목을 어느 비중으로 실어야 되나 그걸 과감하게 결정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절대 쉽지 않다고 했죠. 적성에 따라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적성에 맞지 않으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조금씩이라도 몇 개라도 비중 확대일 때는 몇 개라도 따라서 보고 비중 축소일 때는 그냥 몇 개라도 또 팔아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선수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해보는 그런 연습이 되셔서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점 88,000원에 사서 5만원 깨졌을 때 미칠 것 같았는데 10만원 넘다니 너무 좋고요.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젯밤에 제가 월간 전망 자료랑 이거 자료 만든다고 어제도 밤 12시 반에 집에 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모님께서 오랜만에 카톡이 오셨어요. 저한테 등짝 스매싱을 날리셨던 피아노 이모. 그러시면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렇게 물어보셔서 아니 이모 5만원 6만원에 사셔야지 왜 10만원에 그렇게 또 사시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다 보면 그때 9천원 얘기했던 게 17,000원 가고 몰라서 우리가 뭔가 정보가 없어서 주식으로 돈 못 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어떤 아주 좀 걸걸한 유튜버는 박세익이는 삼성전자 5만 1,800원에 사라 했는데 자기 주식은 얼마에 추천해서 지금 얼마 수익이 났다 그런 영상이 작년 초에도 있었잖아요. 주식은 우량 주식도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모 아닙니까? 포모 그죠? 뉴스에서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9시 뉴스를 보고 주식 사면 필패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뉴스 때문에 그 현상이 강화가 되죠. 왜냐하면 없던 사람들도 사야 되나 하면서 막 사면서 이 현상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죠. 야, 시장에서 떠드는 얘기가 진짠가 보네. 그때 96,800원 21년도 1월 달에 찍을 때도 12만원 진짜 가나보다. 그러면서 위에서 쫓아 사잖아요. 지금 많은 목표가들이 이 상향 조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항상 주식은 제가 이모한테 지금 이 순간에 또 50% 100% 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사서 저희 이모님도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사고 팔고 모멘텀으로 해야 되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사서 한 1년 정도 묻어 놓으면 되는 주식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그 축구하는 후배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뭐가 요즘 유망하고 이런 방송 보면서 그렇게 쫓아 사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88,000원에 사서 5만원 깨졌을 때 그게 바로 1년 전이잖아요. 그죠? 작년 요맘때 그때였었는데
그때 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었죠. 예, 지금 대주주 일가들이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있는데 그 주식이 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채밀턴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식은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난다. 그죠? 예, 제가 말한 얘기면서도 참 명언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수익은 공포의 크기만큼. 자, 10만 원 넘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지금부터 그냥 3개월에서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한 5개월 딱 잡고 20%씩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전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정말 좋다 막 이럴 때가 보면 또 지나고 팔았어야 될 때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2차전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다 보면 처음에 수익 나다가 내가 못 팔아서 그렇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수익 났다라는 게 그게 다 그렇게 뒤늦게 얘기 듣고 뭐 포모처럼 몰려들면서 그 수급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수급으로.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파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는 거는 공포스러울 때 계속 분할 매수. 그 바닥은 모르지만 공포스러울 때 그냥 한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들 너무 장밋빛 얘기만 나올 때 이럴 때도 3번 3개월에 나눠서 팔든지 5개월 정도 나눠서 팔든지. 저번에 5년 동안 쭉 배웠는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제일 멋지십니다. 네,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도저히 안 되겠다. 머리 좀 깎았습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깜짝 놀라 와 하고 박수 쳤어요. 아마 한경 와우 재방송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 달 해외 출장 중인데 랩 상품도 수익률이 좋아서 뭐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뭐 랩이라든지 일임이라든지 일부는 뭐 맡겨놓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컨닝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좀 만들어라 라는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라는 말씀이신지 하락할 때 사고 싶거나 더 사고 싶은 주식을 사기 위한 현금을 만들라는 말인지요. 그 최근에 또 외국인 독사 같은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지금 하방으로 잡고 있어서 그러면 얘네들이 또 시장을 밀려나? 주식을 좀 밀려나? 근데 워낙 지금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현금은 그런데 현금은 언제든지 좀 들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내가 본 주식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이 가면서 사고 싶은데 뭔가를 팔아서 사야 되면 또 뭘 팔아야 되지 뭐 이래 보다 보면 아무것도 또 못 팔고 액션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한 15% 전후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항상 지나고 보면 좋더라고요. 마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셨고요. 채설리와 함께 한 10월 행복했습니다. 벌써 10월 31일이네요. 할로윈 전략의 시작. 모은 돈 싹싹 긁어서 우량 주식을 사야겠네요. 다가올 연말도 채설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강은국 작가는 항상 또 중소형주 들어간다 했잖아요. 중소형주가 또 11월, 12월, 1월 수익률이 좋다고. 그래서 약간 지금 어닝 모멘텀으로 계속 주도하는 주식.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 이렇게 보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시 반 뵈러 가는 것으로 조 차장하고 얘기하셨군요. 우리 노병 장군님. 내일 그러면 뵙겠습니다. 웜의 소통 들을 때마다 깜놀합니다. 표현들을 잘하셔서 전교 1등 최슬리 인정. 저도 전교 1등 컨닝하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10월 마지막 날 한 달을 돌아보며 정말 대단한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0월에 끄트머리에 치러지는 에이펙도 훌륭하게 마무리되어 가는 듯 싶어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최슬리 관련 모든 분들 10월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인사를 저 대신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본질 책 옆에 있는 거 전문인 머그컵인가요? 바로 딱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 요거. 이번 주에 링크가 걸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포떡 먹고 왔습니다. 걸쭉하고 진하고 깊은 맛이 연어 삼계탕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금요일 점심 때 저도 갔다 왔는데 휴스턴에서 오신 고객이 계셔가지고 마포떡 어떠세요 하니까 또 동네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내가 거기 너무 잘 알지 하시면서 가서 마포떡 먹었는데 그날 제가 금요일 아침에 콧물이 좀 줄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먹고 나서 저녁 때 되니까 언제 콧물 흘렸나 싶을 정도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 전화하셔가지고 약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11월이 되었네요. 이번 한 달도 우리 모두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 되길 바라며 하셨습니다. 아침 의상을 보고 바쁘다고 짐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식과 자식의 공통점은 둘 다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주식은 이제 최슬리와 함께 하면 되는데 입시는 혼돈입니다. 에휴 하셨습니다. 그 애들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된다 했잖아요. 나중에 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쪽으로 가야 해 하는 게 결코 아이한테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결과 우리가 그 목표로 한 대학이라든지 이 결과에 너무 목숨 걸면서 아이하고 막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선수들이라든지 보면 다 과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과정을 보면 쟤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제가 저희 아침에 축구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축구를 그만두고 여의도 고등학교 온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반 학생이에요. 근데 아침에 와서 축구하는 거 보면 정말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매너라든지 공차는 매너가 너무 좋아요. 보통 그 나이면 굉장히 좀 삐딱할 수도 있잖아요. 고2 제일 무서운 게 막 중2부터 고2 저도 뭐 그랬었네요. 근데 보면 표정도 그렇고 공찰 때도 열심히 차고 뭐 상대방의 파울이나 이런 거에도 전혀 이렇게 기분 나쁜 티 안 내고 그래서 제가 걔 보고 그랬어요. 너 나중에 취직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과정이 성실하면 나중에 뭘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이제 적성을 찾느냐. 네, 그게 관건이고요. 항상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하시죠. 하시는 전무님은 정말 사람을 좋아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면 정든다고 하는데 우리 채밀턴들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웜의 심박 들으면서 정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매일같이 이렇게 댓글 얘기 듣고 저분은 어떤 분일까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설책 읽으면 해리포터 책이든 삼국지든 처음에 읽기가 힘든 게 그 캐릭터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책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라든지 제갈량이라든지 유비라든지 관우, 조자룡 등등 조조 막 머릿속에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그냥 만화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 중요하다고. 책을 보면서 책에 나오지 않는 그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미지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창의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웜의 신방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그렇고 이분은 이런 모습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실제 얼굴은 못 봐도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종목이 보일 때 매수, 그리고 매수했던 이유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또 매도. 이 매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대가들이 남기신 말이군요. 채슬리 보면서 아직 멀지만 대가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하셨습니다. 인턴 총회를 올려주셨는데 너무 피곤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하고 싶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 기운이 쭉 빠지네요. 네, 그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수익, 내년으로 가면 이제 목표치를 낮춰야 되거든요. 내년 1등 매니저 따라가기 할 때는 지금 들어가서 10%, 3개월 안에 10%, 네, 목표치를 좀 낮춰가지고 10% 벌 수 있다 싶을 때만 하려고요. 어제 듣고 오늘 일이 있어 지금 서울에 있어요. 봄눈 겨울비님. 빵을 오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점심 약속이 없어서 뭔가 요기를 하고 웜의 심박을 찍어야 되는데 사다 주신 빵 먹고 웜의 심박 지금 잘 찍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글은 자주 못 썼지만 항상 영상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9월부터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우리 엉클벤님이시군요. 네. 1등 MP 따라하기 신청했지만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아예 채슬리 맡겼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간이 없으시거나 1등 매니저 따라하기까지도 이거 내가 실제로 막 이 버튼 누르는 게 겁나서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시간이 없거나 액션을 하는 용기가 없으시거나 그러면 랩이나 1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어딜 도망갔나 일에 집중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웜의 신박 이후 가장 늦게 업로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1등 매니저 처음 가입하고 가입비에 20배 벌었습니다. 와, 직장 다니며 애 둘에 살림까지 하다 보니
종목 연구까지는 힘겹게 하더라도 종목 관리가 안 됐었는데 한정된 종목 내에서 찾아보며 관리하니 여러 단계도 생략되고 종목 선정도 잘 되어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비중의 현금을 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었는데 향후 적당히 조정받는 시점이 오면 서울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주님은 이사 잘 하셨나 보네요. 환경TV에서 11월은 중소형주 장세가 온다고 하셨는데 복귀하면 반도체는 옵션 만기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봐서 좀 빠지면 사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나 바이오나 2차전지 투자가 좋아 보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가서 했습니다. 몸에 소통하는 동안만 달리자 해서 듣는 동안 달리기 시간이 딱 좋았습니다. 30분. 지금 30분 됐네요. 네. 가을 고객 대상 설명회 안내. 저희 1임 고객은 11월 28일 네, 그 설명회 안내 영상, 안내 문자 보내드렸을 건데 구글 폼 작성 신청하면 하시고 네, 그때 오시면 됩니다. 아마 그 참석 신청하신 분들한테 아마 따로 한 번 더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로 연락이 없더라도 신청하셨으면 거기 커트라인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포르쉐의 추락, 중국 샤오미에도 밀렸다. 글로벌 고급차 업계를 대표하는 독일 포르쉐가 몰락하고 있다. 포르쉐는 올 3분기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지난 202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분기 손실인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4천만 유로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99%나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2%. 영업이익률이 0.2%면 사업 안 하고 예금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0.2%면 뭐하러 힘들어서 사업합니까? 자, 지난 9월에는 시가총액 상위 4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독일 증시 대표 지수인 이 닥스에서도 제외됐네요. 한때 120유로에 육박하던 주가는 지난달 31일 45유로로 지난달 31일 기준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120유로였었는데 45유로까지 떨어졌군요. 포르쉐는 돈 잘 버는 회사로 유명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GM 등 완성차 업체들이 파산했을 때도 1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18%로 벤츠 12.6, BMW 9.8% 등 다른 고급차 업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럼 포르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저 18%였다가 수지 급락했고요. 이거 옛날에 노키아 보는 느낌인데요. 포르쉐의 가장 큰 위기는 중국에서 왔는데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64,400대 판매량이 한 5% 늘었는데 중국 판매량 32,195대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부진은 전체 실적도 끌어내렸고요. 포르쉐의 올 9월까지 글로벌 판매량은 약 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나 줄었습니다. 포르쉐는 중국 시장에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일찍부터 중국에 올인했고요. 2015년에 이미 중국은 포르쉐의 확대 시장이 됐습니다. 최대 시장이. 2020년대 초반만 해도 글로벌 판매량의 약 3분의 1이 연간 이 1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고요. 하지만 중국 판매량은 지난해 5만 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더 추락할 전망입니다. 그 여파로 포르쉐의 전체 판매에서 중국 비율은 15% 수준으로 하락했고 포르쉐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북미와 유럽에 이은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치명타를 안긴 건 중국의 포르쉐로 불리는 경쟁자 샤오미였는데, 샤오미는 작년 3월 첫 전기차인 SU7을 앞세워서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자마자 연간 13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 이 수7은 이알산스 우류 치 7을 이제 치라고 발음하니까 스치 이러면 되겠네요. 스치는 특히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을 모방한 모델로 중국의 타이칸으로 불립니다. 가격은 한화 기준 약 4천만 원으로 1억 원이 넘는 타이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샤오미 스마트폰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중국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덕분에 샤오미는 출범 첫 해에 포르쉐 판매량의 2배를 뛰어넘었고요. 올해는 신차인 전기 수 유치까지 추가하며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실적 쇼크에 빠진 포르쉐는 높은 개발 비용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전환 전략을 대폭 수정했는데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백지화했고요. 주요 신형 전기 SUV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수십억 유로를 들여 만든 배터리 자회사 셀포스의 공장도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갔고요. 이 과정에서 27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손실은 연말까지 31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인데,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특히 포르쉐처럼 엔진 기반의 내연차 수요가 높은 스포츠카 업체가 오랜 전통의 기반을 버리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포르쉐의 미국 시장 전략 부재도 실적 악화에 기름을 부었고, 포르쉐는 경쟁사인 BMW와 벤츠와 달리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없네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독일 등 유럽에서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장벽에 속수무책으로 노출이 됐고, 포르쉐는 올해 미국의 수입 관세로 인해서 약 7억 유로, 한 1조 원 규모의 재무적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영원한 강자, 영원한 1등은 없다, 그죠? 야, 포르쉐가 이렇게 몰락할 줄이야. 네.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그때 거기 교포 친구였는데, 그 교포 친구가 까만색 이 포르쉐를 타고 있어서 한번 타봤었는데, 그때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 머리가 뒤로 확 제껴지는 그 경험을 처음 해보고, 와, 대단하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유럽 주식이든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약간 외통수다,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근데 저렇게 샤오미가 이렇게 똑같이 카피를 해버리면 이걸 갖다가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재를 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그걸 또 보복 관세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뺏기는데. 자, 포르쉐의 몰락이었고요.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버핏의 버크셔 현금 보유 546조, 사상 최대 고점 신호인가? 네, 버핏의 현금 보유가 550조 정도 됩니다. 야. 자,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최근 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고요. 그간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버크셔가 자사주를 사들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NBC는 2일 버크셔가 올해 들어서 지난 9월
까지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요. 3분기 말 기준 현금 보유가 3,8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반면 같은 기간 자사주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사의 주가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버핏은 2018년 주주 소환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은 버크셔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고 매입 후에도 충분한 현금이 남을 경우에만 진행한다는 이 원칙을 밝혔었는데 그러게요.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했는데 주식도 안 사고 다른 회사 주식도 안 사고 거기다가 자사주도 안 사는 것은 내재 가치보다 아직까지 싸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죠? UBS는 버크셔는 보통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15% 이상 저평가될 경우에 자사주를 사들이는데 최근 주가 하락에도 여전히 내재 가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고요. 이어서 이 같은 상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올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5월 버핏 회장이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약 12%나 하락했네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약 20%의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이니까 지난 4월에 시장이 한번 확 빠졌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지금 YTD S&P 500의 수익률은 16.3%이죠. 지난 10월 말 기준입니다. 오늘 기사는 이게 고점인가 아닌가 요 관련된 기사가 많습니다. 자, 이제 고점 아닌가? 코스피 4000 시대에 포포 공포. 포모가 아니라 포포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요즘 틈만 나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반도체 ETF 등의 투자에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하나 매일 고민이다며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팔아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다. 직장인 양모 씨 또한 최근 3년 묵힌 전자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9만 원 됐을 때 이제 고점이다 싶어서 팔아버렸다면서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 감도 안 잡혀서 추가 매수할 생각도 없다. 당분간은 등락이 무서워서 지켜만 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4천선을 넘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과열된 증시에 막차를 탑승하려는 수요도 있지만 반대로 차익 실현 후에 국장을 떠나려는 투심도 깊어지고 있다. 떠나면 안 되죠. 국장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개인 투자자들은 6조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4조 4천억,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주식은 삼성전자로 6조 5천억을 순매도했고요. 전자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에는 개인은 이달 약 7조 3천억 원 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오랜 기간 물려있던 주식 가격이 상승하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과 동시에 단기간 증시가 급등하자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개인 투자가 분들의 평균 단가가 한 6만 7천 원 되거든요. 6만 7천 원에 딱 50% 올랐다고 가정하면 3만 3,500원 더하면 딱 10만 원이다. 그죠? 10만 원이면 50% 번 거니까 지난 21년부터 22년까지 쭉 빠질 때마다 매달 주식을 사 모았다면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한 5년 입형하고 비슷하거든요. 5년 입형 가격은 그거보다 아마 낮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내가 한 3년 투자해 가지고
한 이 정도 수익 냈다 하면 그게 매도의 원칙이 내가 물가를 해지하고 금리보다도 한 5배 그래도 금리보다는 한 5년치에서 10년치 더 벌어야 되죠. 근데 기간이 지금 벌써 4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났네요. 3년의 이자를 다 보상해서 팔려면 그죠? 한 30% 이상 수익 나면 그러고 파신 분들은 다 위너예요. 팔았는데 뭐 더 올라가고 이런 거는 모든 주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니까. 코스피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 자, 지난 한 주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ETF 3위에 또 여전히 곧버스가 올라 있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ETF를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같은 기간 코덱스 인버스 또한 한 337억 순유입됐군요. 자, 포모 대신 포포 이를 두고 최근에는 이 포포라고 하는데 fear of pick out, missing out이 아니라 pick out. 네. pick 고점에 내가 고점 잡는 거 아니냐. 네, 이 두려움이다. 그죠? 포모가 급등장 속에 소외될까 불안한 심리에 주식시장에 늦게나마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의미한다며 포포는 증시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해서 장을 떠나거나 진입을 주저하는 투자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에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직장인 오모 씨가 대표적인 포포족인데 오 씨는 얼마 전 9만 원대에 팔아치운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다시 들어가야 할까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가 사면 바로 떨어질까 두려워서 관전만 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국장은 아직 신뢰감이 없어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국장은 국정에 맞게 그 변동성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신 분은 결국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죠? 네, 단지 이 고점에 쫓아 샀다가 바닥에서 저쪽인가? 저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막 그거 포모 그렇게 보면 23년도가 너무 안타깝죠. 정말 전자를 오히려 막 사모아야 될 때, 네, 그때 2차전지 그 거품인 2차전지에 대한 그걸 그때 제가 보니까 한 150만 명이 전자를 밑에서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옮겨가셨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8종목의 주주수가 거의 180만 명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밸류에이션 없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냥 막 쫓아다니는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처음에는 내가 먹었는데 잘못 팔아서 내가 팔지를 못해서 손실 났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사는 것부터 잘못 사셨던 건데 네, 처음에 살 때는 내가 먹었다라고 그리고 그런 걸 사라 한 사람들도 내가 사라 해서 처음에는 먹었잖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라 수급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가격이었었죠. 오를 주식을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라 해서 네, 그 수급으로 만들어진 가격인데 그걸 내가 뭐 고점에서 못 팔았다. 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거를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 우연히 그게 고점에 팔린 거지. 자, 아무튼 자, 공포를 나타내는 시장 지표들도 투자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V 코스피는 종가 기준 30.46을 기록했고요. 이 지수가 30 이상으로 오른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고요? 그래요?
앞서 지난달 17일 V 코스피 지수는 34.5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 이러면 지금 변동성이 이 정도 크면 이 옵션 가격이 옵션 가격도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고평가돼 있을 것 같네 보니까. 통상 V 코스피 지수가 40을 웃돌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패닉 국면으로 인식을 하는데, 정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V 코스피 30%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레벨로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의 영향력이 높게 작용했는데, 이는 상방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투자 수익과 위험이 동시에 높아졌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저렇게 높으면 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보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산운용사 시험이라든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옵션에서 파생상품 문제에서 도대체 잘 모르겠다, 파생해서 내가 꽈락당했다,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 이 변동성이 커지면 풋옵션 가격은 어떻게 되나, 콜옵션 가격은 오르나 내리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변동성이 높아지면 콜옵션, 풋옵션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뭐라고 했죠? 복권이라고 했잖아요. 복권.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위든 아래든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옵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많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옵션 가격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리고 행사 가격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잖아요. T. 기간이 길어지면 옵션 가격은 내려가나 올라가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옵션 가격은 풋이든 콜이든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달달 외워도 어쨌든 지금 장은 좋은데 미국 장도 지금 피어 영역에 가 있잖아요. 한 CNN, FN 들어가 보면 한 27 피어 영역에 가 있습니다. 25에서 50 사이가 피어고 25 이하가 익스트림 피어. 네, 장은 좋은데 피어에 가 있어요. 이 피어가 다 요 포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포포에 관한 기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포모와 포포 사이. 자, 역사적 증시의 변동기였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 닷컴 버블 때 상장 6개월 만에 150배 폭등한 뒤에 99% 나중에 폭락한 회사 있죠. 우리는 그냥 요 문구만 봐도 새로운 기술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새로운 기술로 대변되는 국내 증시 또한 극도의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당시 지인의 얘기인데 1,000만 원을 몇 달 만에 1억 2천만 원으로 불린 그는 역시 주식으로 큰 재미를 본 친구와 구두를 닦으러 갔다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다는 구두방 아저씨가 주식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친구는 곧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A씨는 마지막 딱 한 번이라며 새 종목에 몰빵했다가 결국 원금으로 돌아왔습니다. 1억 2천이 다시 1,000이 됐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즘 증시 용어로 요약하면 이 포모와 포포가 교차하는 순간쯤 될 듯한데, 자, 구두방 아저씨가 포모에 사로잡혔다면 A와 친구는 포포를 느꼈지만 A는 욕심을 부렸다가 일장 춘몽을 꾼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주가 지수가 4,000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지금 역시 포모와 포포가 뒤엉켜 있는 분위기이고요. 랠리에 올라타려는 추동 심리만큼 차익 실현에 조급증을 내는 매도 동조 현상 또한 확연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어선 것도 포포의 한 방증입니다. 자, 현 정세에서 포모가 맞는지
포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데 하나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이 합리성보다는 심리와 감정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의 표현대로 버블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 교수님이시죠. 로버트 실러 교수님. 수학적 추론 이상으로 이 광기와 야성적 본능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신중함만이 능사는 아니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워런 버핏의 말씀이시죠. 시장 심리에 부와 내동할 게 아니라 내 판단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투자관이 써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네. 우리가 대중의 심리를 보면서 시장의 고점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딱 상반기 때 그랬었죠. 종합서적 1위가 주식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고 6월 25일 날 시장이 고점을 쳤었고 대형주들은 다 그 1, 2월 달에 고점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1800에서 2100에 곧버스 엄청 잡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방송 나가서 곧버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이 좀 비슷한 게 2600부터 곧버스를 많이 사고 지금도 계속 주간 단위로 많이 산 종목에 3등 안에 계속 이렇게 곧버스가 붙는다는 것은 그 곧버스를 광원국 작가가 굉장히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들이라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강원국 작가가 이 콘트로 백테스팅을 해주잖아요. 백테스팅을 해주면 곧버스만큼 정말 먹기 힘든 것도 없는데 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불리한 투자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곧버스 그 다음에 공매도 저희 회사가 롱온리 헤지펀드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롱온리 오로지 매수만 한다는 거죠. 저희 회사가 매수했다가 좀 시장이 아리까리하면 현금을 늘리지 절대 매도 포지션을 안 잡는다는 그 원칙 때문에 이번 8월 9월 이거 9월에 혹시 태풍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그 곧버스나 이런 거 저희가 인버스 안 잡잖아요. 그리고 인버스랑 곧버스를 사게 되면 이 시장 심리가 우리가 현금만 들고 있어도 이 조정 한번 와서 좀 밑에서 내가 노리는 주식 좀 싸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인버스나 곧버스를 잡는 순간은 계속 시장 빠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금으로 내가 뭘 사야지에 대한 공부보다는 계속 빠져라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강 작가가 그렇게 바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좀 표현이 그래서 참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 주식은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게 우리가 카지노가 돼야 되지 갬블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카지노가 51, 갬블러가 49. 요 차이가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갬블러는 빵이 되고 카지노는 돈을 버는. 그래서 확률적 베팅. 우리가 가장 기본은 확률적 베팅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도 하고 수급도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투자라는 거죠. 곧버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투자 습관, 성공하는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절대 내가 인버스나 곧버스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진핑, 박진영의 만남, 한한령 해제인가. 자,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은 2016년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방영과 한국 가수의 상업 공연 등을 사실상 불허해왔고요. 다만 지난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한한령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일 시 주석 국빈 만찬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서 시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중국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중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삼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양국 정부 명의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이후 한국 단체 여행 상품 판매 등은 재개가 됐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 한국 가수 대형 콘서트랑 한국 영화 드라마 방송 등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올해도 중국에서 한국 가수의 콘서트가 추진됐다가 막판에 또 취소가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한령 해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한한령이 다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중국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으니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회담 만찬에서 시 주석과 박진영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네 원론적인 수준의 덕담이었다면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만남을 한한령 해제와 연결한 여당 의원 발언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고요. 다만 여권에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양국 문화부처 간 회의나 중국에서의 대규모 콘서트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이런 걸 아울러 보면 저는 중국에서 이 문화공연 이런 게 앞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면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최고 성적을 냈는데 수익률 20% 넘었다. 자,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달 말 기준 연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훌쩍 넘어섰고요.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로 평가가 되는데, 자, 국민연금 지금 AUM이 1,400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 말에 1,212조 원에 불과했는데 10개월 만에 200조 원 이상 불어났고요.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반전입니다. 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급등과 함께 기금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해외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대체자산 등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20%대의 수익률은 국내 대표 지수 등을 토대로 하는 이 기준 수익률,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죠. 벤치마크를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해 사상 최고 수익률 15.31을 찍고도 벤치마크보다도 0.23%포인트 뒤처진 것을 고려하며 올해 성과가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같은 수준의 성과는
글로벌 연기금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6에서 15% 정도이고요. 특히 올해 성과는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 증시에 거의 투자하지 않은 데다가 올해 미국 증시가 작년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금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상승 랠리가 지속되며 올해 수익률이 25%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연금 개혁 전문가인 김용화 교수는 재정 추계에 반영하는 가정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금 고갈 예정 시기도 늦춰진다면서 현재 연 4.5%인 가정 수익률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서 연금 재정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부모님 댁에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 재수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수 씨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안 돼 있는데 뭐 얼마를 내면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얼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간단하게 그런 건 이제 좀 심플리파이 해서 답을 내는 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률 저희 재수 씨가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앞으로 뭐 한 45년 뒤에 보면 그러면 평균 수명이 한 95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세든 67세든 뭐 받아서 30년 내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하나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연금 수익률이 지금 연 4.5%로 가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가 투자 잘한다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그렇게 빠질 때 제가 아니 국민연금이 뭐하냐고 이럴 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용기도 주고 꼭 먹고 알 먹고였었잖아요. 작년 2,500 밑에서 주식 사는 거는 꼭 먹고 알 먹고였는데 오히려 비중을 공격적으로 못 늘리고 막 13%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좀 쓴소리는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연금 수익률이 되게 좋다. 그래서 고갈 안 될 거다. 뭐 2050년 고갈 그거보다는 훨씬 늦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설사 고갈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뭐 독일이랑 유럽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가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월이 되었고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또 성공 투자, 행복한 투자 그리고 건강한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